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워크벤치의 구조 해석 시스템에서 APDL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간단한 예제로 그 강성 행렬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DL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된 그 구조 관련 그 해석 프로그램의 해석 시스템에서는 작동을 하지만 이 CFD 시스템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 시스템을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 간단하게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XY 평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간단하게 라인 바디로 작성을 해서 빔 요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1000mm를 입력을 해주고 스케치를 빠져나간 다음에 프리페어에 가서 프로파일을 사각 단면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른 다음에 이 요소를 다시 일단 자동으로 이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모드를 사용을 해서 솔리드 빔으로 보면 일단 자동으로 이제 라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워크벤치로 넘어가서 이제 모델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니컬 환경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에 가서 크로스 섹션을 체크를 해서 다음에 솔리드 형상으로 보이게끔 한 다음에 APDL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웃라인에 프로젝트 트리에 보면 커맨드가 삽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메시 같은 경우는 인서트 부분에 보시면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메시는 커맨드가 삽입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오메트리도 보면 이렇게 커맨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APDL 커맨드를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 요소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따로 워크벤치에서 자동으로 지원하지 않는 엘리먼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때 커맨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파이썬 코드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 두 개의 성격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널리시스 세팅스에도 아마 커맨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커맨드가 들어가고,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 세팅스, 그리고 머테리얼스 부분도 아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재료 테이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따로 작성을 할 때
아마 이제 그냥 지오메트리에서 바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을 작성을 할 때 커맨드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기본 그 지오메트리의 이제 기본 재료 물성이 이제 다음과 같이 스트럭처럴 스틸이 들어가 있고, 이 스틸에 대한 이제 물성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따로 또 이제 커맨드를 작성을 하면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보다 우리가 커맨드로 작성한 데이터가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로 작성한 데이터로 이제 덮어쓰기가 되어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해석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하나만 삽입하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기도 삽입할 수 있고 지오메트리에도 삽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따로따로 다 삽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뭐 작성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이제 해석된 결과 파일에 대한 이제 강성 행렬을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들어간 것은 일단 삭제를 하고, 솔루션에서 커맨드를 그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세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커맨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시는 그냥 기본 메시로 작성을 해주고,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그냥 웹할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픽스드 서포트로 지정을 해주고, 하중을 이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가장 간단한 우리가 인장력으로 그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1000N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강성 행렬을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결과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디포메이션이나 스트레스를 뭐 삽입을 해서 뭐 살펴보셔도 되겠고, 일단 뭐 디포메이션 하나와 스트레스까지는 일단 라인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퀴벌런트는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뭐 그냥 토탈 디포메이션만 살펴보기로 하고, 뭐 나머지 결과는 이제 빔 리절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삽입을 해서 결과를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서, 어널리시스 세팅스가 아니고 솔루션에 이 빔 그 섹션 리절트 부분에 노로 된 것을 예스로 바꾸면 이제 스트레스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로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성 행렬을 추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홈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디스트리뷰트 뷰티드 부분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서 그 아웃풋 컨트롤에 가서
아웃풋 컨트롤이 아니고 이제 어널리시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그 delete unneeded 그 files라고 된 부분이 이제 y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no로 바꿔줘야 이제 강성 행렬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파일로 그 임포트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맨드에 가서 일단 이제 타이핑을 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붙여넣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명령을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제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메모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이제 추출하는 것, 명령어는 이제 dmet라는 apdl 명령이 있고, 이제 이 스타가 붙은 것은 제어 명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작성한 이제 파일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D나 import, 뭐 pull 이러한 것들은 일단 우리가 또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도움말이 dmet가 바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때는 물론 뭐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움말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벤치를 실행해서 뭐 헬프를 누르든지 혹은 뭐 메커니컬 시스템에서 헬프를 누르든지 해서 이제 이 도움말 사이트로 간 다음에 일단 이제 이 로고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NCS 헬프 센터에서 이제 M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메커니컬 APDL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커맨드 관련 그 도큐멘테이션에는 이제 커맨드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커맨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커맨드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 관련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맨드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서 현재 이제 앞서 사용한 명령이 이제 dmet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뭐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dmet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여기 이 부분에서 그 이제 그 스타 dmet라고 된 이제 어차피 뭐 dmet는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스타가 있든 없든 뭐 dmet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뭐 어떤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ds 스케일이나 d 스케일이나 이제 슬래시 d 스케일은 이제 명령어는 똑같은데 이 슬래시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슬래시나 이 스타가 붙는 것은 이제 제어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dmet로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상단에 나와 있는 dmet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 다음에, 이제 dmet라고 하는 이 제어 명령은 이제 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즉 이제 밀집 행렬을 이제 생성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뭐 댄스 매트릭스나 뭐 스파르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그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전산 쪽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그 전산 지식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한 내용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러한 것이 있다 정도로만 뭐 알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댄스 매트릭스는 그냥 우리가 계산되어진 그 추출되어진 그 매트릭스에 있어서 행렬에 있어서 이제 그 전체 값이 다 이제 표시된 행렬을 댄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제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매트릭스 행렬의 값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0인 그 행렬을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이제 희소 행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우리가 해석에서는 이제 댄스 매트릭스와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추출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형식을 보면 우리가 dma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매트릭스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이제 매트릭스 이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타입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타입이 오는데, 이제 타입에는 D와 Z와 I가 있고, 이제 D는 이제 더블 프리시전 리얼 밸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Z는 이제 컴플렉스 더블 프리시전, 그리고 I는 이제 인티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는 것은 이제 메소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것이고, 뭐 나머지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오는 부분은 이제 밸류 부분인데, 일단 이제 임포트에 대한 것은 아래에 또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 나온 이제 임포트에서 이제 풀 파일 네임, 그리고 매트리스 타입,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는데, 이 형식의 순서대로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매트릭스 타입에는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티프라는 이제 것을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뭐 모드 해석이라든지 이제 진동 해석을 수행을 하면 이제 어떤 질량 행렬이나 어떤 감쇄 행렬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 사용할 이제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커맨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dmat와 이제 print라고 하는 이제 제어 명령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이름은 이제 kd 매트릭스라고 작성을 했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식별이 가능한 이름을 이제 임의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에서 확인할 이름은 이제 우리가 프린트 되어진 이 kdense.txt라고 하는 이제 파일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메모장에서 열어볼 것이고, 앞서 이제 D는 이제 더블 프리시전 밸류라고 했었고, 즉 이제 리얼 밸류, 즉 이제 이제 저 더블 프리시전에 이제 실수를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제 실수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더블 프리시전은 이제 출력되어지는 이제 어떤 뭐 소수점이나 그러한 이제 자릿수의 개수를 정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포트는 이 txt 파일로 이제 우리가 계산되어진 이제 댄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불러온다는 의미고, 이제 파일 풀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냥 형식으로 되어진 부분이고, 이제 뒤에 우리는 또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티프라는 명령을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앞서는 댄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였다고 하면 두 번째 것은 이제 스파르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로, 다음에 이제
sparse.txt로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부분도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느낌표 뒤에 이제 사용되어진 것은 이제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pdl 그 명령 창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떤 명령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석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탈 디포메이션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인장력을 줬기 때문에 뭐이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추출되어진 그 강성 행렬 파일은 우리가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파일이 아니고 이제 뷰에 이 파일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추출한 이제 파일들이 다음과 같이 나열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이제 kdense와 ksparse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그 덴스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카피를 해서 바로 그 메모장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카피를 한 것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냥 폴더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저장이 되어진 이제 두 개의 텍스트 문서가 있는데, 먼저 댄스부터 확인을 해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값이 있는 게 있고, 즉 이제 여기에 대괄호 속에 있는 것은 이제 행렬의 행과 열에 대한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행도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행에도 데이터가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147행부터는 그냥 다 값이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행 1열과 그리고 일행 7열에 값이 있고, 그리고 이제 1회 13열에도 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K-스팔스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오히려 이제 스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는 이제 전체를 다 표시한 거고, 이제 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행렬을 모두 다 표시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NCS에서 추출하는 스팔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값이 있는 부분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값만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제 댄스보다는 스팔스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즉 이제 0에 대한 것은 다 제외를 하고 이제 0이 아닌 부분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스팔스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난잡해 보였기 때문에 엑셀을 실행을 한 다음에 열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K댄스를 선택을 하고 일단 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다음을 클릭을 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조금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필요 없는 라인은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수정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울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데이터 양이 많기는 한데 수정을 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고 마침을 누르면 그런 이제 수정 과정을 조금 거쳐서 이제 댄스로 하면 이제 전체 이 행렬이 다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우리가 스팔스로 하면 이제 값만 있는 것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뭐 샵으로 표시된 것은 다시 이 부분을 늘려주면 이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